네, 오늘은 CEO를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글로벌 화두는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쪽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 EWK의 정대우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EWK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기업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저희 회사는 2009년도에 발전 플랜트 전문 제작 업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사 이후에 이제 5년 내에 이제 수출 1,000만 불탑 수상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2017년에 저희가 코스닥에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20년에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와 이 생산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키위 플러스를 저희들이 인수를 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회사가 지열 발전 설비 이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저희 회사는 이게 다년간 축적된 설계 노하우와 그리고 생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열 발전의 주요 핵심 장비인 열수 기화기라든지 응축기 그리고 하공 플랜트 분야의 열 교환기라든지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세계적인 이제 설비 플랜트 제작 업체인 그러니까 EPC라고 하죠. 이런 회사들과 오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지열 발전 설비 시장 특성상에 과거의 수주 실적이라든지 제품 안정성이 인정되어야만이 거래처와 이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이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물론 이게 이제 보통 비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서 수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 업체의 시장 진출이 상당히 좀 진입이 어려운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지열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는 터키 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이탈리아 시장이 이제 주로 크고요. 또 이 회사들이 주도하는 회사들이 주요 지열 발전 플랜트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지열 발전의 이제 동작 원리인데요. 보통 지열 발전이라고 하면 누구나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과거 주로 지열 발전이 많이 이루어진 곳은 화산 활동이 활발한 그러니까 온천수가 많이 배제 있는 화산지대가 주로 많았습니다. 특히 주로 이제 터키 같은 경우가 전체 발전 에너지 양의 30%가 지열 발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인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화산지대에서만 주로 있던 부분을 고온의 온천수가 아닌 지열이 약 70%만 되는 열수만으로도 지열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지금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 온천수 70% 정도, 70도의 온천수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 열수기화기라는 걸 통해서 열수를 열수기화기로 유입을 시키고 그리고 또 열수기화기에 또 유입되어 있는 동작 유체를 기화를 시켜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24시간 계속 무한대로 반복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또 투입돼야 된다든지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반복되는 글자 그대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분야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지열 발전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이제 LNG 발전 부분입니다. LNG 발전 부분이 물론 LNG 발전 플랜트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 회사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은 LNG를 이동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NG 터미널에서 만들어진 LNG 가스를 LNG 운반선에 이동을 시킨다든지 또는 LNG 운반선에서 LNG 터미널로 옮긴다든지와 같은 이동과 관련된 플랜트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름을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N그룹이라고 하는 특화되어 있는 큰 그룹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저희들이 100%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화공 정유 분야입니다. 화공 정유 분야는 워낙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희도 역시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다음에 영국 등의 회사와 주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회사가 매출의 98%가 해외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집중이 되다 보니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2019년 대비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났을 정도로 힘들었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탈피를 하고자
국내 시장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해외 시장에서도 잘 하고 계시지만 올해부터는 국내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뭐 지열 발전이 그렇다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업계 동향은 어떤지 그리고 네. 구체적으로 이 WK가 좀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열 발전 같은 경우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 그 2015년에 체결된 파리 국제 그 유엔 기후 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원래 이제 주요 골자는 2015년 기준으로 지구의 온도를 1.15도까지만 올리자라는 게 이제 주요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탄소 배출을 감소를 시켜야 되는 의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주요 지열 발전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각광을 받는 분야이기도 한데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됐었는데 여전히 영국을 비롯한 유럽들은 계속해서 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고 있었고요. 저희 나라 역시 계속 그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바로 또 시작했던 게 파리 기후 협약을 또 재가입을 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점점 더 시장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지열 발전 자체가 태양광이나 풍력과는 달리 탐사와 개발에 성공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날씨와 기온과 관계없이 24시간 무한대로 반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이 발전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그 발전소와 달리 지상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소음도 적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에너지 투입이라든지 방출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오염 배출이 아주 작다라는 부분이 또 특성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특성 때문에 2024년까지 그 지열 발전 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18기가와트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는 65기가와트 이를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이탈리아의 티사라든지 네. 그다음 미국의 오사 등과의 오랜 거래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라든지 특히 지열 발전 부분들은 거의 다 SPC 사업들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예산을 많이 네.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취소나 연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제 올 10월부터 연기됐던 사업들이 점점 더 이제 또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본격화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올 11월에 저희들이 그 터보덴사로부터 약 한 250만 불 정도의 또 수주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 2월 달에도 150만 불 정도로 또 추가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또 필리핀 쪽 말고 다른 지역의 지열 발전 플랜트 부분이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11월에 나왔던 계약 물량 금액만큼 이상이 수주가 될 것으로 또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 단계인데 네. 그러면은 해외 수출에 따른 매출 증가 올해는 어느 정도로 저희가 좀 예상해보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올해 사업 계획은 크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가 완전 극복된 단계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각국의 정부라든지 또 예산 등을 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이 가감히 이제 설명드리고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2019년 매출을 회복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겸손하게 저희들은 2019년 매출은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실은 매출 98% 이상이 해외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매출이 이제 영향이 되면 매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시장이 저희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게 해외에서 잘해야만이 국내에서 기술이 통할 정도입니다. 예, 네. 자랑스러운 분야인데 네. 사실 저희들이 국내에는 뛰어들지 못했었죠. 근데 작년 11월입니다. 통영의 LNG 발전소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거기에 하나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그 컨소시엄 회사에 저희 회사가 견적을 제출을 했었고, 통상 이러한 그 EPC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견적은 제출한 회사가 나중에 본계약을 수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으로 저희들이 아마 그 통영 LNG 발전소 플랜트 분야에 저희가 매출이 올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저희들이 국내 대형 그 EPC 회사, 이렇게 발전 플랜트라든지 건설 회사들과의 협력업체 등록을 계속해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매출이 더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들을 하나둘씩 이뤄나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두에 이제 기업 소개를 해주실 때 자회사 키베이플러스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이제 인수를 해서 자회사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관련 기사들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자회사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실까요, 대표님? 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저희들이 키위플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제2의 성장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키위플러스라는 회사는 카카오의 자회사였습니다. 카카오 자회사에서 카카오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작년 2020년에 이 회사를 인수를 했었고요. 주로 그 정확하게 키위플러스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키위플러스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키즈폰을 생산하는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솔루션을 제작하는 사업 분야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떠오르는 사업이 이제 중고폰 거래입니다. 중고폰 거래가 과거에는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약간 좀 암시장과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들 이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곧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사업 부분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려 로봇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스마트 IoT 제품을 생산하는 그 IoT AI 사업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주력이 키위플러스의 주력이 키즈폰이기 때문에 키즈폰을 조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키위플러스에서는 키즈폰 생산이 이제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플러스라든지 KT 등과에 대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난 1월 달이죠. LG 유플러스에서 그 유플러스 카카오 리틀 프렌즈 4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 제품은 물론 키즈폰은 나온 지는 꽤 됐었죠. 뭐 4라는 의미에서 보다시피 1탄, 2탄, 3탄이 나왔었고 4탄이 나왔는데 키즈폰의 주요 핵심은 위치 서비스를 강화를 시킨 부분도 있고, 최근 뭐 여러 개 어떤 시장 이번 뉴스를 네. 보시면 뭐 학폭이라든지 왕따 문제들이 주로 이 단체 톡방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보호자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보호자가 키즈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또 유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켰다는 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폰이 지금은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었지만 점점 더 커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의 이제 키위플러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면 새로운 고객과 또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충분히 서비스로 구현해낼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구글과 그리고 저희 관계 회사였던 스테이지 5 그리고 키위플러스가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업무와 교육용 그 노트북과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곧 네네. 생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국내 포털 업체와도 또 연계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이 이제 서비스 플랫폼 아까 말했던 중고폰 사업인데요. 이건 역시 이제 하나의 시장 개척자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스마트폰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 2년만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고폰을 통해 가지고 새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반려 로봇을 곧 이제 출시를 하고 또 생산을 해낼 건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이
인공지능을 장착시키고 그다음에 시니어 케어 기능을 탑재를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 내에 지금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까지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상장사 EWK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정대호 대표님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